저의 경우는 2학년 때까지는 학종 전형만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다 3학년 올라오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이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학종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보다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와서 수능을 준비하자니 자신이 없었고, 대신 제가 평소에 글을 읽거나 쓰는 거를 좋아하고 최저 정도는 맞출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논술도 함께 준비해보자 해서 논술 전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신여대 논술은 수능 전에 치르게 되는 논술고사라 결시율이 굉장히 낮아요. 또 2합 7에 조금은 수월한 최저 조건이 요구됩니다. 또한 100분에 800에서 1000자짜리 글 2문제가 요구되어 타임어택도 굉장히 심하고 써야 하는 글의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문은 문학 지문이나 직접적인 교육과정 내용이 아닌 교육과정 내에서 시사적인 면이 많이 가미된 지문이 출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논술을 볼 학교를 정하는데 가장 우위에 두고 생각했던 것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였는데요. 작년 기준 저는 2합 6이었는데 올해는 완화돼서 2합 7의 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입시적인 변화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저를 잘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 경쟁률 24대 1에서 실질 경쟁률 12대 1로 최저로 인한 경쟁률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만큼 최저를 맞추는 게 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성신여대 논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어택도 굉장히 심하고 써야 하는 글의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량을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분량은 채워야 합니다. 제시문을 분석했다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써나갈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쓸 내용도 풍부해질 거예요. 그래서 최저와 분량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는 다양한 학교들의 논술 유형도 알아보면서 기본기를 다졌고, 9월 수시카드 쓸 때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논술고사를 치를 학교들을 정한 후에 성신여대 논술은 2주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성신여대 논술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자료인데요. 한번 쭉 풀어보시고 출제 의도랑 예시 답안까지 꼼꼼히 분석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학원도 다녀보고 직전에 특강도 들어봤지만 이 자료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건 성신여대 논술을 볼 거라면 한 번씩은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는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분위기에 적응을 하려고 했고, 딱 고사장 도착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했고 의자랑 책상도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확실히 제가 논술을 봤던 타 학교에 비해 체계적이고 쾌적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수능 전이고 아마 입시의 첫 시작인 경우가 많을 거라 되게 긴장된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고사장에 있다 보면 서서히 긴장이 좀 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준비물을 꼭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개인용 검은색 볼펜과 수정 테이프, 그리고 신분증, 수험표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절대 논술 보는 당일에 논술에 대한 글을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유독 글을 쓸 때 손에 힘을 많이 주고 쓰는 편이라 고사 막판에는 손이 아파서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 보는 당일에는 고사 외에는 글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타 학교, 겨울에 보는 타 학교들에 비해서 그래도 가을에 보기 때문에 손이 얼거나 붓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써야 하는 글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글씨 쓰면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손을 잘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사 직전에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넣기보다는 내 루틴을 상기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받으면 제시문을 먼저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쓸지 틀을 짜고 지문을 읽으면서 쓸 내용을 생각하고 빈 부분에 대충 키워드를 써둔 다음에 글을 쓰는 이런 루틴으로 갔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 딱 시작하면 어리바리해지고 루틴도 막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루틴 그대로 하는 게 또 후회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틴 잘 기억하고 웬만하면 루틴 그대로 해주시고, 또 난 잘 할 수 있다, 나는 멋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해주시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저와 분량 충족 이 두 가지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제가 변별력이 있었던 부분은 내용적으로 잘 써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올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2024 논술 가이드북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봤던 논술고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예시 답안이랑 당시 제가 썼던 답안이랑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사했어요. 물론 사용된 어휘나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답안에 정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글을 예쁘게 써야지 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게 예쁘게 쓸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확실히 적어주면서 필요한 내용은 놓치지 말고 적어주는 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성신여대대학교 논술을 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유독 성신여대 논술을 볼 때 떨림은 아직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되고 부담이 될지 잘 아는데요. 잘 이겨내셔서 저처럼 성신여대 논술이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라고, 또 성신여대 논술에 합격하셔서 수정이가 되신다면 저희가 정말 두 팔 벌려 반겨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희 성신여대 조문과가 아니더라도 가시는 모든 길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기주도 인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관심 있는 활동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비교과 활동을 즐겨 했는데요. 게다가 자기주도 인재 같은 전형은 성적보다는 활동이 좋으면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내내 학종만을 보고 바라봤고 그 다음에 6학종으로 다 썼습니다. 자기주도 인재는 면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맞는 인재상 혹은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알아두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비교과 활동은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본인이 더 알고 싶은 주제를 깊게 연구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고, 지금은 아마 독서 기록이 사라졌지만 독서와 연관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꿈이 명확했기에 3년 내내 중문과로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미디어 쪽으로 맞춰서 생기부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3학년은 본인이 한 활동에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진행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 실제로 제가 면접을 준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은 단순히 중국, 중국어, 중국 시사보다는 중국 문학에 관심을 크게 가져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같이 준비한다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이것을 단순히 생기부를 채운다는 목적보다는 내가 정보를 하나씩 알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면 훨씬 재밌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팁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유명 작가나 시인들을 조사하고 시 한 편 정도는 알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원하시는 성과 다 이루시길 바라고, 내년에 24학번 수정이로 만나요. 저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1 전형 중 농어촌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기회균형 1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기도 했고, 입시에 대해 찾아보니 저에게 농어촌 전형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예정자로서 유형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유형 1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을 본인과 부모님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2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의 12년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선배님들의 농어촌 전형 합격 사례들을 통해
저도 자연스럽게 3년 내내 농어촌 전형을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원수를 적게 뽑는 전형이다 보니 자기주도 인재 전형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전공에 대한 흥미를 최대한으로 보여주기 위해 학과 관련 활동들을 열심히 채워나갔습니다. 직접 중국 문화 탐방 동아리를 개설해 부장을 맡기도 했고 중국 노래 부르기 대회에 참가해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사한 중국 문화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학급에 게시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또한 3년 내내 학생자치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기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전공 관련 활동들, 내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곳에 오기까지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해당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6년과 12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형 1, 2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 전형이라고 해서 절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을 우리 예비 수정이들 너무 고생 많았고 끝까지 희망 놓지 말고 꼭 학교에서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들 파이팅!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학급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및 대회에 참여하면서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또한 본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중국어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인 활동을 하였고 생기부상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신도 함께 챙겼기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한 순간부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같이 생기부와 학교 내신을 함께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와 내신을 착실하게 챙기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고 그 외 다른 전형은 함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문과는 과 특성상 외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 입시컷이 낮다고 하여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자신의 생기부가 외고 자사고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특색 있고 강점을 지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생기부 장수는 18장이었고 독서는 1학년 때 전 과목 모두 골고루 챙기다가 2, 3학년 때부터는 중국과 관련된 책들 위주로 채웠습니다. 수상 경력은 영어로 장래희망을 발표하는 대회에서 우수상, 시사토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봉사는 방송부 내 엔지니어 활동, 그리고 친구들에게 영어, 중국어를 가르치는 또래 튜터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과목인 국영수는 학원의 도움을 받았고 나머지는 인강과 문제집, 기출족보를 활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해당 교과목 선생님을 찾아가 바로 물어보는 등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 모르는 점을 해소하였습니다. 문제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헷갈리는 부분은 반드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을 꾸준하게 잘 챙기면서 학교 생활 중 중국어와 관련된 자신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입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저는 교내 프로젝트나 대회 등 굉장히 활동적인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시학종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다른 전형보다는 저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이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면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되어 이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꼭 필요한 활동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생기부를 채워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는 생기부를 통해 상장이나 독서 등 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비교적 다양했지만 이제는 자기소개서도 없고 독서도 상장도 생기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기부를 채울 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을 관심 학과나 분야랑 꼭 이어서 세부 특기 사항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특목고는 수영 내용과 연관된 심화 활동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세부 특기 사항 칸을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는 자신의 몫은 정말 자기가 챙겨야만 하기 때문에 학종 전형을 준비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생기부와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1 때부터 아예 작정하고 자기주도 인재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외고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한 바퀴씩 둘러보기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에서도 살짝의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무조건 모든 범위를 다 봐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과목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국어과니까 수업 시수가 8번으로 가장 많은 중국어 과목을 1순위,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영어를 2순위, 이런 식으로 먼저 공부해야 할 것부터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멘탈 관리는 사실 특목고에서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하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진 기분이라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의욕도 정말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럴 때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우울감을 많이 떨쳐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모두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외고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멘탈을 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면접관으로, 그리고 내가 면접자가 되어서 면접을 반복 연습하는 방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면접자의 입장으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의 서로의 생기부를 공부를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질문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면접을 할 때 나의 불량한 태도와 안 좋은 버릇, 말투 등을 고쳐나가고 내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면접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령 면접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때 독서를 듣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면 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서 반복되는 피드백이 쌓여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의 면접을 부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 앞에서 모의 면접을 계속 했어서 그런지 정작 면접장 들어와서 모르는 분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려니 심하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당연히 엄청 조용하고요. 갈 때 꼭 챙겨가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준비한 생기부 요약집 등을 챙겨가면 면접을 보는데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면접장에서 대기가 길어진다면 텐션이 늘어져서 긴장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오히려 악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긴장은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니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생기부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가서 생기부를 보고 외우는 게 사실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기부 요약집은 거의 보지 않고 계속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예비 수정이분들, 면접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준다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기간도 파이팅해서 수정이가 되어 3월 달에 학교에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재수를 해서 자연스럽게 정시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전 특목고를 다녔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현역 때는 학종과 논술을 준비했고 재수 때는 오로지 정시 전형만 준비했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은 오로지 수능 100%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약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 정시 반영 비율이 수학보다 국어, 영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학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국어와 영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수능이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그치만 첫 국어 시험지를 검토하려고 펼친 순간 비문학 3개가 전부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봤던 지문들이었기 때문에 침착한 마음으로 첫 번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날 탐구를 완전히 망친 케이스인데요. 저는 생윤과 동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상 수능 탐구가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생윤에서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서 동사까지 망했어요. 여러분은 멘탈 관리와 침착한 마음을 꼭 유지하셔서 수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팁을 조금 말씀드리면 수험표 뒤에 가채점표를 꼭 붙여가세요. 그래야 최저 맞출 때나 성적 산출까지 내 성적을 대략 알고 학교 정시 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역 때는 학종과 논술을 준비하면서 내신이랑 정시 모두 챙겼지만 재수할 때는 오로지 정시 준비만 했기 때문에 따로 내신이나 논술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어와 영어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어, 영어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 연계 공부를 조금 꼼꼼히 했습니다. 수능 특강을 풀지는 않았고요. 이감이나 인강 강사들의 사설 컨텐츠를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전 강민철 강사님 국어 수업을 전부 들었는데요. 강민철 선생님 특유의 구조 독해 방법을 체화해서 문단별로 서술 범주를 이어가는 훈련을 꾸준히 했고 영어는 제가 외고를 다녔고 영어과였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조정식 선생님의 그 매일 푸는 문제집 같은 게 달마다 나와서 그걸 매일 풀거나 밀리면 양치기로 풀어서 영어는 감을 유지했습니다. 멘탈이나 체력 관리를 따로 하진 않았고 그냥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항상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발전 방향을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기쯤 컨디션 관리를 핑계로 일찍 자거나 조금 공부보다는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절대 쉬엄쉬엄 하시면 안 됩니다. 구모가 수능의 지표라고 생각하시고 구모를 통해 부족한 점을 마지막으로 보강해야 할 점으로 잘 찾아야 합니다. 항상 하던 대로 공부하고 목표를 보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